임대료 감면 조정에 대한 유권 해석과 행정 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전설로 불리던 연예인 홍석천 씨조차 1천만 원이던 하루 매출이 3만 원대로 급감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해 결국 폐업했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 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코로나19는 건물주보다 임차인들에게 더 가혹합니다.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습니다. 임차인들의 이 가혹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차임,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 제537조 임대차 계약과 특상 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이행 불능이면 상대의 이행 의무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감염병에 의한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잘못 없이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 못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 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룰에 불과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가 어렵고 요구한다 해도 임대인이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에 맡겨둘 경우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합니다. 경기도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임대차 분쟁 조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집합금지 기간 중의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 해석 및 행정 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쟁의 해결은 결코 간단치 않고 도는 지방정부라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위기는 모두에게 찾아왔고 고통은 분담하며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간곡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극복의 지혜를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스북을 바퀴 하나 없다고 자동차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역화폐를 포함한 모든 정책의 효과는 복합적입니다. 여러 효과 중 특정 효과가 없다는 것이 모든 효과가 없다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지역화폐가 고용 증대 효과나 국가 소비 총량 증대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주된 목표인 유통재벌에서 중소자영업자로 소비 이전 효과는 분명합니다. 재정학회 연구와 정책위원회는 연구된 대로 고용 효과만 언급했지 아무 효과 없다거나 예산 낭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세호는 국가 매출 총량 증대 효과가 없다면서 중소상공인으로 매출 이전 효과는 외면한 채 지역화폐 정책 전체가 효과 없는 예산 낭비라고 결론냈습니다. 머리카락이 없어도 사람이고 자동차 바퀴 하나 없어졌다고 자동차가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사가 합리적인 재정학회 연구와 불합리한 조세현 연구를 동일시하며 저와 정부를 이간질하고 싸움 붙이시는 것 같아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다음은 셀프 주유소 위험물 전수조사 뉴스입니다. 경기 지역 셀프 주유소 3곳 중 한 곳꼴로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 작성하거나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에서 8월 도내 셀프 주유소 964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전수 검사를 실시해 30%인 287곳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고 20일 밝혔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이 중 9건을 입감한 것을 비롯해 과태료 9건, 시정명령 740건, 기관통보 2건, 현재 시정 47건 등 총 807건의 위법사항을 처분했다. A주유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됐다. B주유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주유소 내 건축물 일부를 증축하고 철거하다 덜미가 잡혔고 C주유소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로 주유소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주유소를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변경허가를 위반하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관리 감독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또 소방재난본부는 도내 모든 셀프 주유소를 대상으로 주유소 정기점검, 실시 및 정기점검 결과 기록 보존 여부, 변경허가 위반 여부, 시설 및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근무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험물 판매 취급소와 취득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지정 수량 이상 위험물을 취급한 페인트 판매 점포는 관할 소방서에 위험물 판매 설치 허가를 받아 무허가 취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도소방재난본부는 당부했다. 다음은 경기도 농산물 특별기획전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추석을 맞아 도내 10개 시군 13곳에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장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농특산물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과 고품질의 농산물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G마크, 층환경인증, 갭,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 등 엄격한 기준을 통해 선정된 먹거리를 판매하는 농가들이 다수 포함돼 품질이 우수하다. 시군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에서는 사과, 배 등 과일 제수용품과 지역 특산물 및 농축산물 선물 세트 등이 최대 30%까지 저렴하게 판매될 예정이다. 직거래 장터가 열리는 곳은 용인시 청소년수련관 앞, 용인시 기흥역, 용인시 기흥구청, 용인시 수지구청, 양평군 양평읍 양평장터계 15, 연천군 장남면 해바라기 공원, 여주시 상거동 460-2, 승차 판매, 성남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포천 종합운동장, 서울 양재동 한우로클럽 광장, 안성시 농산물, 광주시청 2층, 의왕시 백운로 131등, 파주, 전화주문 등 13곳이다. 운영기간은 각각 다르니 각 시군에 문의하면 정확하다. 도에서도 추석맞이 명품 브랜드 전 판촉전, 농식품, G마크, 전용관 특별 판촉전 행사를 마련했다. 비대면 시대에 맞게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온라인 쇼핑몰 마켓 경기에서 추석맞이 특별기획전을 진행하고 있어 주요 행사 품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에 추석 브랜드관을 운영하고 2020 추석 서울 장터 행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판로를 통한 온라인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음은 DMZ 인식 설문조사 뉴스입니다. DMZ에 대한 국내외 인식조사 결과 외국인 43%는 2015년부터 DMZ를 인지한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MZ 하면 떠오르는 최초 연상 키워드로는 전쟁이 제일 높았으며 평화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2020년 8월 1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2020년 DMZ 인식 설문조사 결과로 2019년 실시한 1차년도 조사와 비교한 분석 자료를 한국인과 외국인이 본 DMZ 국토 분단에서 인식의 분단으로 담아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기존 한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중국, 홍콩, 심천, 독일, 베를린, 그리네스반트 접경지역에서 아일랜드 공화국, 영국 북아일랜드를 추가하여 총 1,0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한강하고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한국 이미지, 비교 등 현재 상황에 관한 문항을 추가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은 대체로 2000년에 DMZ를 인지하기 시작, 2015에서 2019년 5년간 인지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MZ에서 정상회담과 이벤트가 증가하여 단기간에 글로벌 이미지를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DMZ 가치는 2019년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가운데 생태자원, 평화 상징의 가치가 약간 낮아지고 경제자원 가치는 소폭 증가했다. 이는 비핵화, 협상 교착, DMZ 활용에 대한 실용적 관점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DMZ 최초 연상 키워드는 2019년과 달리 2020년에는 전쟁이 대폭 증가하고 평화는 감소했다. 이는 2019년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등 DMZ를 둘러싼 국내외 정치적 변화에 의한 단기적 인식 변화로 판단된다.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외국인 응답자의 DMZ 접경 지역 방문율은 71.8%로 40.0%인 한국인에 비해 1.8배 높다. DMZ가 관광 목적지로 어느 정도 알려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DMZ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인 응답자의 경우 수상 DMZ 역할을 하는 한강화구에 대한 인지율은 39.8%에 불과했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인지율이 낮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주요 자원인 한강화구가 기억에서 사라져 인식의 분단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화구에 대한 최초 연상 이미지는 자연, 습지, 평화, 환경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한강화구에 대한 남북한 공동개방 및 활용 방안 1순위로는 옛 포구 및 포구마을, 복원 24.2%, 습지보호지구 지정 19.2%, 순으로 1에서 3위 합계에서는 습지보호지구 지정 49.3%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세 변화를 고려한 한국에 대한 최초 연상 키워드로 외국인은 평화와 통일, 전쟁, 위험, 분단 등 한반도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이후 한국에 대한 이미지 평가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는 다소 증가했으나 분쟁,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국가, 항목은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아 위험에 대한 이미지가 강했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은 설문조사 결과 DMZ는 휴전 67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쟁과 분단 이미지가 강하며 특히 한강화구와 같이 중요한 장소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아 인식의 분단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므로 역사 복원과 체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DMZ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추지대로서 번성한 마을과 포구, 선합을 가졌던 섬터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복원을 통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DMZ의 평화적 활용 범위 속에 수상 DMZ 한강화구의 활용을 포함하고 중립수역 생태조사 및 남북 민간교류 등 강양안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훈 센터장은 끝으로 평화와 생명운동의 메카로 DMZ 가치를 강화하며 북한, 동아시아의 코로나19 방역 물자 지원 등 인도적 정부 개발 엄조를 강화하는 한편 DMZ의 관만 정책과 이벤트, 홍보 등 사업을 조율하는 범국가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